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출 문제는요, 화면의 왼편에 보이는 이 형태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형태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출되었던 문제와 같은 날짜에 기출되었던 2부에 기출되었던 도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입시적인 형태는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CAD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은 이 CAT 2급에 대한 이 기출 문제와 CAD 파일,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도면들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정면도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 치수가 굉장히 많죠. 평면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는 조금 있지만은 정면도에 대한 형태를 먼저 그린 후에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자리를 잡아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정면도의 아래쪽에 107mm와 59mm 그리고 40mm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치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기울어진 선의 오른쪽에는 38mm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정면도의 아래쪽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으로요.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4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40mm에 대한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선은요, 이 꼭지점에 대한 거리는 59mm죠. 하지만 이 반에 대한 수직한 선에서 이 선에 대한 각도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이 38mm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치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치수를 연결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8mm에 대한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라인 명령으로 선을 그려도 되지만은 우선은요, 왼쪽의 끝지점을 이용해서 원 그리기 명령이 있죠.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반지름이 38인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38이죠.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서 로테이트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38mm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이 이렇게 원에 대한 외형에 접하면서 당연히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오른쪽에 이 40mm의 끝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런 다음 무브 명령으로요. 왼쪽으로 59mm인 지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자, 선을 지우고 다시 이 왼쪽의 끝지점을 이용해서 이 선에 대한 끝지점을 또는 교차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38mm에 대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선들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38mm 위쪽의 끝지점을 이용해서 수직한 선을 그리고요. 왼쪽으로 무브 명령으로 10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자, 이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 이 선에서요. 147도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죠. 아래쪽에 수평한 선을 복사라는 옵션으로, 로테이트 명령어의 복사라는 옵션으로 시계 방향으로 147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수평한 선을 선택해서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147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이너스 147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147도로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이 선을요, 오른쪽의 끝지점을 이 38mm에 대한 위쪽의 끝지점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필렛 명령으로 있죠.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59mm와 107mm 그리고 38mm에 대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87도라는 각도도 재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왼쪽을 먼저 그리면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이 없죠. 각도라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 82도에 대한 각도를 가진 이 치수부터요, 선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어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이 수평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오른쪽에 끝이 좀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시계 방향으로 82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2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82도로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카피 명령어로요, 위쪽으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91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에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92mm만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로테이트 명령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기울어진 수직한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위쪽 끝 지점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142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2 입력하고 엔터 클릭. 142도만큼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거리값이요, 선에 대한 거리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91.89죠. 그래서 자, 이때는요, LEN 있죠. 선증분하기.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옵션 중에 합계 토탈 있죠.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9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선에 대한 중간점 기준으로 늘리려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겨서 클릭하면 되죠. 클릭을 했습니다. 표시는 나지 않지만은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92mm로 이렇게 선을 길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 다시 로테이트 명령어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위쪽에 끝이 좀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이너스 9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55mm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5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줄이려는 방향으로 치우쳐서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55mm 그리고요, 이렇게 각도를 가진 94도를 가진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끝이 좀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72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72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거리값은 88입니다. 선에 대한 거리값은 88이죠. 그래서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88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으로 치우쳐서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88mm에 대한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로테이트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위쪽에 끝이 좀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이너스 5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길이는 105mm입니다. 선에 대한 길이는 105mm죠. 그래서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0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105mm에 대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거리 값에 위쪽의 끝지점과 아래쪽의 이 끝지점으로 이어서 선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면도의 원에 대한 형태만 빠져 있지만은 그 외에는 다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 아래쪽의 끝지점을 이용해서요, 자, 우측으로 보내서 이렇게 정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에 모서리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 우측면도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에 대한 거리값이 128mm에 대한 거리를 가진 시수가 있죠. 그래서 O 입력하고 엔터 클릭, 128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에 수직한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정리부해요. 자, 이 선의 위쪽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정면도의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인 지점에서 평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도의 제일 위쪽의 지점에서요, 우측면도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선을 정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요. 우측면도를 보면은 아래쪽에 오른쪽의 끝 지점에서 106도만큼 기울어진 선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X라인 있죠.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반시계 방향으로 106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10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이 지점을요, 오른쪽에 모서리 지점으로 아래쪽에 모서리 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106도만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죠. 왼쪽에 기울어진 선도 있죠. 자, 이 선도 있습니다. 63도로 기울어진 선이 있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63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붙이고요, 회전을 하면 됩니다. 엑셀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이너스 입력하고요, 6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위쪽의 끝 지점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측정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63도로 회전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도면들을 보면은 저번 시간과 비슷하죠. 형태가 평면도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대한 형태와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찌그러지게 보이지만 저번 시간과 다른 점은 정면도의 형태에서 대칭으로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우측면도에서 기울어진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면도의 형태가 뒤집어져서 찌그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형태였죠. 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현재의 기출 문제와 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도 같은 경우는 정면도의 형태가 그대로 올라가서 찌그러지게 보였죠. 하지만 오른쪽에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정면도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죠?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찌그러지면서 뒤집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우측면도에 보면은 이런 수평선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평선들이 많죠. 자, 이런 수평선들이 많기 때문에 우측면도에서 수평하기 때문에 위치는 당연히 정면도에서 왔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점, 어느 기준에서 몇 번째에 대한 선이냐라고 찾아서 정면도에서 어떤 선인지, 그렇죠? 그 지점을 찾아서 우측면도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 두 개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보입니다. 실선 같은 경우는 정면도의 이 선들의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부분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쪽,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가 실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로 해서 찾는다 그러면, 자, 우측면도의 실선 같은 경우는 제일 위쪽은 첫 번째, 이 위쪽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정면도를 봤을 때 제일 위쪽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실선을 찾아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실선은요, 자, 위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생한 선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위쪽에 대한 이 기준에서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이 다섯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선이기 때문에 정면도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위치가 맞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이용해서 우선 선을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수문선이 있네요. 수문선이 있습니다. 자, 수문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일단 먼저 찾아볼까요? 자, 이 기준에서요, 첫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요. 정면도는, 자, 이 기준에서 첫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발생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이 원에 대한 6시 방향 4분점이죠. 하지만 정면도에서 원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쪽에서 또, 자, 이 기준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 자, 이 기준에서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자,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수문선이기 때문에, 자, 정면도에 이 선들에 가려져 있는 확률이 많겠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자, 이 선일 수도 있고, 1선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선인지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왼쪽이 좀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쪽의 기준에서 두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원에 대한 4분점과 일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원에 대한 부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요, 수문선이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비슷해지죠? 그런 다음 이제 원에 대한 형태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우측면도를 보면은 원에 대한 중심선이 있죠. 아래쪽에서 70mm 위쪽에 위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정면도로 그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정면도에서는 이 수직한 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 부분이 알 수가 없죠.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에 대한 반지름 값은 나와 있지만은 중심에 대한 위치는, 수평한 위치는 오른쪽에 우측면도의 이 위치를 보고 치수를 보고 알 수 있지만은 수직한 부분에 대한 중심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면도를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중심선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심선이죠. 그리고 이 중심선이 이 수문선과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과 조금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치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치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자, 이 선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수직하게 이렇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이죠? 정면도의 이 지점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아래쪽에 이 모서리 지점을 이용해서요, 중심에 대한 수직한 중심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끝 지점을 이용해서 우선 이렇게 선을 그린 후에 중심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복사 명령어로요, 우측면도의 이 제일 아래쪽의 선을요, 위쪽으로 70mm만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요, 이렇게 정면도까지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자, 이 선에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 또는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한 후에 이 끝 지점에서 원 그리기 명령어로요, 반지름 28인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옵셋 명령어로요, 3mm만큼 이렇게 옵셋을 합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로요,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자르기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은 지우면 되죠.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3mm 정도만, 그리고 왼쪽으로 3mm 정도만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중심선을 그린 후에
원에 대한 4분점, 12시와 6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그리면 되죠. 우측면도로 그리면요, 이 선들이 이제 숨어있는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선이요, 이 선과 이렇게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림 명령어로 지우니까 우측면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면도도 완성이 되었네요. 하지만 평면도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끝이 나겠죠. 자, 이제 평면도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면도에 대한 형태가 평면도는 찌그러지게 보이지만 대칭으로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그렸던 26번째 시간에 그렸던 기출문제와는 반대로 기울어진 면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정면도의 형태가 위쪽으로 바로 대칭이 아닌 그 형태가 찌그러지게 보였지만, 이번 시간에 그려지는 이 도면에 대한 기출문제는요, 뒤집어져서 대칭으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정면도의 형태가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관 지점들을 찾아서 그리면 됩니다. 저번 시간과 동일하죠. 자,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되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또 찾기 위해서는 또 우측면도에 대한 이 좀 전에 그랬던 수평한 선들을 이용해서 또 평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저번 시간과 동일하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우선은요, 아래쪽 먼저 할까요? 아래쪽 먼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끝 지점들을 이용해서 우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 선은 이 위치와 동일하죠. 그리고 이 선들이 이제 평면도로 보내지는 거죠. 자, 이 선은 일치합니다. 그쵸? 그리고 평면도의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도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선들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이 선들은 숨은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지워버립니다. 자, 이 선도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그쵸? 그런 다음 이제 이 지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고요. 자, 이 선들에 대한 양쪽의 끝 지점이 이제 평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끝 지점을 이어서 그려서 평면도로 이렇게 보내니까 자, 이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메시 플러버로요. 자,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오른쪽에 이 지점이, 자, 이 실선과 일치하죠. 자, 그래서 양쪽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 또 평면도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이 끝 지점을요, 위쪽으로. 자, 이 선의 직교점에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정리 후에 이렇게 끝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은 지웁니다. 형태가 비슷해지죠. 다음은 이 선입니다.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서 자, 여기까지 선을 정리하면 되죠. 그런 다음, 자, 이 선은요, 이렇게 이 선에 대한 끝 지점, 그리고 아래쪽의 선의 끝 지점은 이렇게 오른쪽의 아래쪽의 끝 지점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또 평면도로 보내서 여기까지 선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이어서 그리면 되죠. 그런 다음 그릴 부분이 이제
제일 위쪽에 대한 지점입니다.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선에 대한 끝 지점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 지점을 또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니까 자,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가네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쪽의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죠. 자, 이 지점까지 가면 됩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끝 지점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죠. 선을 이어서 이렇게 그린 후에, 자, 이 선에서 또 끝 지점에서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매치 플로브로요, 이렇게 특성을 복사해서 그리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 평면도도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원에 대한 형태만 그려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자, 이 우측면도의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각이 다릅니다. 각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면 타원에 대한 형태가 크기가 좀 다릅니다. 좌우에 대한 크기는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크기는 당연히 정면도 이 3시 또는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갔겠죠. 하지만 기울어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형태로 타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직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 기울어진 면에 이렇게, 이 면의 방향은 다르지만 이 기울어진 면에 직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정면도에도 타원이 그려졌지만 평면도에도 타원이 그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 시간은 수평하게 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정면도는 정상적인 원으로 보이지만 평면도는 이제 타원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한, 원에 대한 중심에서 우측면도와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이제 타원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원에 대한 정면도의 오른쪽에 또는 왼쪽의 4분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고요. 그런 다음 이제 원에 대한 4분점, 4분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과,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기울어진 면에 원이 뚫린 부분의 평면도에 대한 타원을 그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선들에 대한 왼쪽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이용해서 그리게 된다면요, 전혀 다른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끝지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 클릭 후에 위쪽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직교점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전혀 다른 타원이 그려지죠. 그쵸? 기출문제와 전혀 다른 형태에 대한 부분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끝지점이 아닌 지금은 이 기울어진 면에서 왼쪽에, 우측면도의 왼쪽에 기울어진 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에 대한, 원에 대한 우측면도의 이 선의 원이 시작하는 지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시작하는 지점 또는 이 선에 대한 끝지점, 왼쪽 끝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또는 6시 방향의 이 4분점, 이 선에 대한 왼쪽 끝지점 또는 이 선 기울어진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은 자, 12시 방향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그린 이 선의 끝지점을 그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중심선까지 보내주면 되죠. 그런 다음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클릭, 오른쪽의 끝지점 클릭, 아래쪽의 끝지점 클릭. 자,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좀 비슷하게 그려지죠. 비슷한 게 아닌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선을요, 이렇게 이어서
우선은 이렇게 3mm씩 우선은 이렇게 벗어나게끔 중심선을 그릴게요. 좀 더 하는 게 좋겠네요. 한 2mm 정도만 더 2mm씩 더 늘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요, 오른쪽에 이 기울어진 선에 중심선과 만나는 이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이요, 이 선과 만나는 지점.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위쪽에 대한 타원에 대한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에 대한 3시와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지만은 이 타원을 이용해서 먼저 그렸기 때문에 이 4분점에 타원의 4분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 오른쪽에 우측면도의 오른쪽에 기울어진 선에서요, 이 타원 원이 시작하는 지점에 대한 끝 지점 또는 아래쪽에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쵸?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평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끝 지점 클릭 후에 오른쪽 클릭, 아래쪽에 이 선의 끝 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수문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 타원은요,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꿔준 후에 중심선을요, 복사를 합니다.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오른쪽에 끝 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옮기면서 직교점에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선들을 지울게요. 자, 그리고 타원에 대한 이 지점까지 이제 중심선을 그린 후에 중심선이 여기까지 돼 있나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런 다음 이 선은 아래쪽으로 한 4mm 정도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또 이렇게 중심선이 조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한 7mm, 5mm 할까요? 한 7mm 정도 그린 후에 이 선은 이렇게 조금 띄우겠습니다. 2mm 정도만 띄우고요. 매치 플러그로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 좀 빠진 곳이 있네요. 자, 이 선 타원에 대한 3시와 9시 방향의 4분점을 잇는 선들을 그려서 수문선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치수들이 조금 이제 치수 문자들이 편심이 되어 있는 그런 치수들이 있죠. 자, 이런 형태들의 치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치수는요. 자, 우선은요. 자,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치수에 대한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제가 일단은요. 크기를 한 2.5로 해볼까요? 2.5로 수정 후에 정렬이라는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55mm에 대한 선을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좀 비슷해 보이나요? 많이 작아 보이나요?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재지정에 들어가서 3 정도 해볼게요. 3. 자, 좀 비슷해 보이죠? 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55mm에 대한 치수가 오른쪽 위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자, 이럴 때는요, 치수에 대한 이 부분을 클릭 후에 자, 문자에 대한 신축점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치수선의 중심선으로 옮긴 후에 자, 이 부분을 다시 클릭 후에요, 치수를 옮기면 되지만은 자,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가 없죠. 이럴 때는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근처점이라는 게 있죠. 근처점, 단축키는 R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R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후에요, 자,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옮기는 쪽으로 위쪽으로 좀 옮기니까 근처점에 대한 기능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죠. 이때 자, 위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렇게 클릭.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치우쳐져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각도 지수도 한번 해볼까요? 55도에 대한 각도 지수가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각도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수를 클릭 후에요. 자, 이 신축점을 이용해서 또 치수선의 중간점으로 옮긴 후에요. 자, 이 지점을 다시 클릭을 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단축키 R,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지게 마우스를 옮기고요. 자, 근처점에 대한 어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죠. 이때 클릭.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에 대한, 치수 문자에 대한 형태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해볼까요? 88mm. 자, 이 부분을 클릭 후에 치수를 클릭 후에 치수의 신축점을 클릭 후에요. 치수선의 중간점으로 옮긴 후에 자, 이 지점을 클릭 후에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 단축키 R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서요. 클릭.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파일과요, 제가 그렸던 이 CAD 파일도 같이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려보신 후에 제가 그린 이 도면과 한번 겹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다른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